TSMC 직원은 1%만 받고 1억 1천만 원, 엔비디아 직원은 0원 받고 3억 5천만 원. 그럼 영업이익 15%를 요구한 한국 직장인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26조 8천억을 번 TSMC가 직원 성과급을 깎겠다고 하자 9만 명이 일하는 사내 게시판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우리도 삼성처럼 파업하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가장 많이 외친 쪽이 정작 가장 적게 가져가는 구조였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대만, 미국 직장인의 통장을 한 줄에 세워보면 누구의 지갑이 가장 얇을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2026년 5월 대만에서 한 줄짜리 분기 공시가 떴습니다. TSMC 순이익이 26조 8천억 원으로 찍힌 거예요. 한 분기 만에 전년 대비 58% 급증한 사상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가 나온 바로 그 주, 직원 9만 명이 모이는 TSMC 사내 게시판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누군가가 짧은 글 하나를 올린 거예요. 삼성처럼 파업하자. 39년 동안 노조 한 번 없던 회사에서 처음 들려온 균열의 소리였습니다. 글 밑으로는 시간 단위로 댓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죽도록 일하는데 주주에게만 주냐? 또 다른 직원은 바다 건너 한국뉴스를 들먹였죠. 삼성 직원들이 용기 있게 단결한 걸 보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사는 26조를 벌었는데 정작 그 안에서는 직원 성과급을 15% 깎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26조를 번 회사가 성과급을 깎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숫자로 보면요. TSMC 영업이익률은 55%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0원어치를 팔면 그중 550원이 회사에 남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시야를 회사 안쪽으로 돌리면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직원 한 명이 작년에 받아간 보너스가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 31.6%나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직장인이 1년 꼬박 일해서 받는 평균 연봉을 TSMC 직원은 보너스 한 번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분배가 후하던 회사에서 이번 5월 성과급 15% 깎인다는 소문 한 줄이 사내 메신저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에는 미국 애리조나에 226조 원을 쏟아붓는 해외 공장 동시건설이 있었어요. 직원들 머릿속에서는 주주랑 외국 정부에는 다 퍼주면서 왜 우리 통장만 깎이냐? 라는 분노가 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글 하나로 게시판이 뒤집혔고 댓글창은 하루 만에 손 쓸 수 없는 분위기로 부풀었습니다. 39년 무노조 회사의 첫 균열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1억 1천만 원이라는 통장을 들고도 도대체 왜 직원들이 파업까지 거론할까요? 통장 두께만 보면 부러워야 정상인데 정작 그 안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으니까요. 그 진짜 이유는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TSMC 직원 통장에 1억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럼 이 1억 1천만 원이 어떻게 통장에 꽂혔는지부터 봅시다. 비밀은 TSMC 정관에 한 줄로 적혀 있거든요. 영업이익의 최소 1%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딱 그 한 줄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약속한 비율은 고작 1%인데 통장에 꽂히는 돈은 1억이 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숫자로 보면요. TSMC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약 91조 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놓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떼어도 9천억이 넘는 돈이 생깁니다. 실제 2025년 성과급으로 쓴 돈이 8조 9천억 원이었어요. 이걸 직원 9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약속한 비율은 작아 보이는데 회사가 워낙 크게 번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 약속만으로 한국 대기업 성과급 평균의 2~3배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황금알 낳는 거위 통장의 1%면 그게 1억이지.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작은 비율이 아니라 거위가 큰 거였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성과급 1%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듣자마자 콧방귀가 나오죠? 그런데 그 회사가 90조를 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1%인데 통장 두께가 자릿수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에 사내 게시판이 뒤집힌 겁니다.
올해 보너스를 15% 깎겠다는 소문이 돌자 직원들이 게시판에 글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15%가 깎인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통장에 85%가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85%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9,350만 원입니다. 깎이고 나서도 한국 대기업 성과급보다 훨씬 두꺼운 봉투예요. 결국 91조 원짜리 영업이익에서 직원이 1%만 받아도 1인당 1억 1천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구조거든요. 깎여도 9천만 원대를 지키는 통장입니다. 정관에 한 줄을 박아둔 결과예요. 자, 이 통장 두께를 머릿속에 박아두십시오. 곧 비교할 두 번째 통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더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약속한 비율이 1%가 아니라 0%거든요. 현금 약속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직원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 답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성과급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바로 미국 빅테크 직원들의 통장 이야기입니다. 대만 통장이 1억 1천이라면 다들 그게 천장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에는 그 통장을 한참 우습게 만드는 진짜 괴물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미국 빅테크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미국 빅테크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영업이익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단 한 줄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우리가 흔히 MAG7이라고 부르는 7곳. 그러니까 애플,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전부 뒤져봐도 영업이익 몇 %를 현금으로 의무 지급한다는 회사는 정확히 0곳이에요. 그런데 통장은 가장 두껍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엔비디아입니다. 2026년 기준 직원은 약 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매년 직원에게 그랜트하는 주식 규모가 영업이익의 약 7%에 해당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조 원어치 RSU예요. 4만 명으로 나눠보시죠. 단순 평균이 무려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도 합니다. 한국경제는 1인당 평균 15만 달러쯤이라고 봤거든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어느 쪽 숫자를 잡든 1인당 평균 2, 3억 원대 주식 보상이라는 말이거든요. TSMC 1.1억의 두세 배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돈 전부 현금이 아니에요. 단 한 푼도 현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 주식을 묶음으로 받는 겁니다. RSU라고 부르는데 입사할 때 4년어치를 약속받지만 매년 25%씩 잔금이 풀리는 구조거든요. 신입 첫 해엔 4분의 1, 둘째 해엔 또 4분의 1, 이렇게 4년에 걸쳐 손에 쥐어집니다. 애플은 팀 쿡이 2018년에 이 방식을 표준으로 박았고 구글도 4년에 걸쳐 25%씩 풀어줍니다. 인텔은 2011년부터 3년 분기 단위로 잘게 쪼개 풀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신입 때 회사 주식 1억어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회사가 10년 사이에 10배로 큽니다. 그럼 통장에 들어오는 그 주식은 10억이 되어 있죠. 엔비디아 직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정확히 겪은 일이 이거였습니다.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이 되면서 주가가 폭발했고 그 주식을 묶어받은 직원들 통장도 같이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사무실 안에는 자산이 14억 원을 넘는 백만장자 행렬이 줄지어 서 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자, 숫자를 한 줄에 세워보겠습니다. TSMC 직원 1억 1천, 엔비디아 직원 3억 5천, 그리고 일부 직원은 회사 성장과 주가 폭발에 올라타서 자산이 14억을 넘었다는 이야기까지. 같은 회사원인데 통장 두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이 미국식 통장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 진짜 이유는요, 회사가 현금이 없어서였거든요. 현금이 없어서 더 부자가 됐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현금 0원인데 어떻게 통장에 3억이 꽂힐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회사한테도 좋고 직원한테도 좋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비밀은 RSU라는 주식 보상 한 줄에 다 들어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약속받지만 4년에 걸쳐 손에 풀리는 회사 주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엔비디아 직원이 입사하면 기본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기본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RSU가 따라붙어요. 신입이라도 수천만 원어치 주식이 통째로 한 장 더 얹히는 구조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진 않습니다. 2단계입니다. 이 주식 묶음이 4년에 걸쳐 풀려요. 매년 25%씩 천천히 풀립니다. 첫 해 25%, 둘째 해 25%, 그렇게 4년 만에 다 풀리는 구조예요. 약속은 입사일에 다 받았지만 손에 쥐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중간에 회사를 나가면 남은 주식은 사라져버려요. 회사 입장에선 인재를 4년 묶어두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3단계입니다. 그 4년 동안 회사가 성장해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처음 받은 주식 묶음이 2, 3년 뒤엔 3억 5천만 원짜리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센티브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와 직원이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보상 구조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내 통장도 부풀고, 회사가 무너지면 내 통장도 같이 얇아져요. 그러니까 직원이 야근을 해도 그게 남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 빅테크가 인재전쟁에서 이긴 진짜 무기가 이겁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선 더 기막힌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현금 성과급은 무조건 나가는 돈, 즉 고정비입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도 약속한 돈은 줘야 해요. 반대로 RSU는 회사가 성장하면 자동으로 부풀고 흔들리면 같이 줄어드는 변동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도 직원도 같은 줄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결국 처음 받은 주식 묶음이 4년 뒤 3억 5천만 원짜리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회사는 직원한테 현금을 한 푼도 더 안 줬어요. 회사도 부담이 적고 직원도 부자가 된 구조거든요. 미국 빅테크는 이 방식을 1990년대부터 다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보시죠. 여러분, 회사 주식 1억어치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가 매년 25%씩 성장하면 4년 뒤 그 주식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곱해 보시면 됩니다. 답이 떠오르셨다면 왜 엔비디아 직원 중에 자산 14억을 넘긴 백만장자가 줄을 섰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한국이 가장 가난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무려 영업이익 15%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15%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통장이 가장 두꺼워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통장을 펼쳐볼 차례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통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직감하실 거예요. 대만 TSMC가 1%, 미국 엔비디아가 0%, 그런데 한국 노조는 무려 15%를 요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이 받아야 정상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직원 성과급으로 제도화하자. 노조가 산정한 영업이익 분배 기준으로 약 45조 원 규모입니다. 노조 자체가 잡은 가정치예요. 그런데 이걸 삼성전자 직원 약 12만 명으로 나눠비세요. 1인당 약 3,7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결국 영업이익 15%를 외쳐도 직원 1인당 손에 쥐는 건 고작 3,750만 원입니다. TSMC 직원이 정관 1%만으로 받는 1억 1천만 원의 3분의 1이거든요. 가장 큰 비율을 외쳤는데 가장 얇은 봉투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 1억 냈다고 칩시다. 노조가 15% 달라고 외칩니다. 멋있게 들리죠? 그런데 직원이 100명이면 1인당 손에 쥐는 건 15만 원입니다. 옆 가게는 영업이익 10억을 벌고
1%만 줘도 직원 100명이 1인당 10만 원이에요. 비율이 큰 가게가 봉투까지 두꺼울 거란 건 착각이거든요. 가게 자체가 작으면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정 합의안이 5월에 나왔어요. 디테일이 또 묘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사업성과 10.5% 재원으로 특별 경영 성과급이 신설됩니다. 평균 임금은 6.2% 인상되고 주택자금 대출도 최대 5억 원까지 새로 열렸어요. 여기까지는 박수가 나오죠. 그런데 같은 회사 안에서 부문별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집니다. 메모리는 기본급의 25%, 파운드리는 0%거든요. 옆자리 동료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는데 내 봉투는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경험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 부결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5월 27일이 투표 마감입니다. 그날까지 결과가 뒤집힐지가 분기점이에요. 다만 이 요구가 직원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이익 분배 자체는 합리적인 협상 주제거든요. 다만 같은 1%라도 회사가 얼마나 크게 버는지에 따라 봉투 두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진짜 그림입니다. 외친 비율이 봉투 두께를 결정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노조는 15%를 외쳤고 대만 TSMC는 1%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꽂힌 결과는 한국이 3,750만 원, 대만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외친 비율은 한국이 15배 컸는데 받는 돈은 대만이 3배 두껍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모순이거든요. 자, 이제 새 통장을 한 화면에 올려놓을 시간입니다. 대만 1억 1천만 원, 미국 3억 5천만 원, 그리고 한국 3,750만 원. 같은 분기에 같은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통장입니다. 새 통장을 나란히 세워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세 나라 직장인 통장을 한 화면에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봉투 3개를 나란히 세워두세요. 왼쪽엔 대만 TSMC 직원 봉투, 가운데엔 미국 엔비디아 직원 봉투, 오른쪽엔 한국 삼성 직원 봉투. 셋 다 이름표는 똑같이 성과급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들어보면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왼쪽 대만 봉투부터 들어볼게요. 약속된 숫자는 영업이익 1%, 그것도 정관에 못 박힌 최소 보장선입니다. 들어보면 두툼합니다. 1억 1천만 원. 그런데 이 봉투엔 특징이 있어요. 매년 두께가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회사가 분기에 26조를 벌든 1년에 91조를 벌든 봉투 두께는 잔물결만 칩니다. 쉽게 말하면요, 두툼하지만 정해진 두께의 봉투인 거죠. 가운데 미국 봉투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속된 현금은 0원이에요. 처음 손에 잡으면 빈 봉투 같습니다. 그런데 안을 열어보면 종이 한 장이 들어있어요. 4년에 걸쳐 풀리는 주식 증서거든요. 이 봉투가 묘합니다. 1년이 지나면 살짝 두꺼워지고 2년이 지나면 더 두꺼워지고 회사가 성장하면 같은 종이가 알아서 부풀거든요. 결국 4년 뒤에 들어보면 통장에 3억 5천이 꽂혀 있습니다. 비어 보였는데 가장 폭발적인 봉투, 그게 미국 봉투의 정체입니다. 이제 오른쪽 한국 봉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약속된 숫자는 세 봉투 중에 가장 큽니다. 현금 15%, 외친 목소리도 가장 컸어요. 사내 게시판도 거리 집회도 뉴스 헤드라인도 다 한국 봉투 이야기로 도배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무게를 재보면요, 3,750만 원입니다. 가장 시끄럽게 외쳤는데 손에 들어보면 가장 얇은 봉투예요. 자, 세 봉투를 한 줄로 세워보세요. 대만 1억 1천, 미국 3억 5천, 한국 3,750만 원. 가장 적게 받는 건 한국, 가장 안정적인 건 대만, 가장 폭발적인 건 미국. 외친 숫자는 가장 크고 통장에 꽂힌 숫자는 가장 작은. 어느 영상 댓글에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내가 올라가는 것보단 상대를 내려오게 만드는 게 쉽다. 한국 노조의 요구가 결국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정확히 짚는 말입니다. 여기에 숫자를 하나만 더 얹어드릴게요. 댓글에서 한 시청자분이 보태주신 정보입니다. 파운드리, 그러니까
다른 회사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에서 TSMC 점유율이 약 70%, 삼성 점유율이 약 7%, 격차가 63%포인트거든요. 봉투를 채워주는 본업, 체력 자체가 10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 와중에 한국 봉투는 가장 큰 숫자를 외쳤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식 요구가 오히려 직원에게 손해가 됐을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거든요. 한국이 외친 그 단어 자체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노조 요구의 진짜 핵심은 숫자 15%가 아니에요. 그 옆에 붙은 단어, 바로 제도화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의무 지급한다고 정관에 못 박는 겁니다.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미국 빅테크 인사 전문가가 MBC 알고 보니에서 던진 한마디가 이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제도화하는 순간 이건 고정비가 돼버립니다. 자, 이 한 줄에 오늘 영상에 진짜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사가 잘 벌 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펑펑 나오니까요.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한번 꺾이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직원 임금부터 흔들립니다. 회사 입장에선 매출이 줄어도 무조건 나가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선 고정비화의 함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정비가 커지면 회사는 어디서 돈을 깎을까요? 보통 가장 먼저 잘리는 게 미래투자, 즉 R&D입니다. 그렇게 파운드리 점유율 7%가 더 굳어집니다. TSMC 70%와의 격차는 영영 좁혀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 남기신 비유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갈라서 나눠 가지면 그게 수익이냐?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매출 10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직원이 가져가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월 의무가 되는 순간 사장은 다음 달 매장 확장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 해엔 신메뉴 개발도 멈춥니다. 결국 거위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어요.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시행 2달 만에 첫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사내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선 거죠.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요구가 협력업체까지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인센티브 정렬 대 정치적 분배의 갈림길이에요. 미국식은 회사 성장이 곧 내 자산이 되는 정렬 구조였잖아요. 한국식은 일단 갈라서 나눠 갖자는 분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구조의 결말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보너스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누구 통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메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문 하나가 돌아갑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대만의 한 경제 매체는 삼성 파업 사태를 일면에 올려놓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노조의 비합리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땐 대만 직원들도 댓글로 동조했어요. 우리 TSMC는 저럴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같은 매체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까? 서울경제 영문판이 지난 5월 24일에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비웃던 손가락이 한 바퀴 돌아 자기 회사를 가리키게 된 겁니다. 부메랑은 한 번 더 돕니다. 이번엔 서울경제 영문판이었어요. 한국의 노란봉투법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너스 파업의 제도적 발판. 그 표현이 글로벌 매체들 사이로 번지면서 한국 노조 사례가 동아시아와 유럽 무사지형 분석의 단골 사례로 자리 잡은 거죠. 한 달 전엔 조롱의 대상이었던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지금은 글로벌 반도체 노사 갈등을 설명하는 표준 문법으로 옮겨붙은 거예요. 자, 이게 부메랑이거든요. 우리가 비웃음을 견디며 통과시킨 법이 어느새 다른 나라 경영진 회의실에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이 사건이 도대체 내 지갑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답은 세 갈래로 나옵니다. 첫째, 소비자 가격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인건비가 고정비로 굳으면 반도체 가격이 따라오르거든요.
결국 여러분 스마트폰과 가전가격표에 그대로 얹히는 거예요. 둘째, 주주 손해입니다. 영업이익의 15%가 의무지급이 되면 주주배당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도 같이 깎이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노후 통장이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셋째, 미래투자 축소예요. R&D 예상이 깎이면 파운드리 점유율 7%는 더 굳어집니다.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인재를 끌어올 미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결국 이 사태는 누군가의 사내 게시판 글이 아니라 여러분 지갑 세 군데를 동시에 흔드는 진동인 셈입니다. 자, 5월 27일이 분기점이에요. 이날 잠정 합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만약 TSMC 사내 게시판의 균열이 실제 노조 결성으로 이어지면 글로벌 반도체 노사 지형 자체가 그 자리에서 한 번 뒤집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TSMC 1%, 한국 15%, 미국 0%. 가장 시끄럽게 외친 쪽이 정작 가장 적게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같은 1%라도 회사가 91조를 벌면 1인당 1억 1천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식 현금 제도화는 오히려 회사의 성장 엔진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여러분 회사가 현금 15%와 주식 50%, 4년 베스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1년이 한국 반도체 협력업체 공장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의 실제 현장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